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87.5억 원의 무이자 융자, 철저한 법규 준수로 행정적 리스크는 제로. 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은 부족하다는 평가. 네. 완벽해 보이는 기초 안전망 위에는 왜 혁신의 지붕이 얹혀있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부할 지자체 정책의 역설입니다. 2026년 3월 25일에 발행된 문건입니다. 네, 핀테크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죠. 그렇죠. 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제 그리고 핀테크 정책을 SAI 사회인정주수라는 객관적 데이터로 아주 낱낱이 분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가 지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자체가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정책의 긍정적 이면, 그리고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부정적 공백, 이걸 오직 객관적 데이터로만 해부할 겁니다. 네,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은 철저히 배제하고 순수 정책 데이터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투자에 직결될 수 있는 미래 생태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보고서 핵심 결과부터 바로 보죠. 종합지수 58점. 이 점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일단 SAI 종합결과 58점은 등급으로 치면 성장형 인정 단계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보면 2025년 1분기에 52점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긴 했어요. 52점에서 58점이면 오르긴 올랐네요. 달라집니다. 점수가 왜 정체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싹 드러나거든요. 어떤 지표들에서 막힌 건가요? 먼저 전체 비중의 35%를 차지하는 의회 및 공적활동 지표를 보면 20점을 획득했습니다. 내용도 나쁘지 않아요.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42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정착 아이디어 리그를 개최하고 약간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의 행정 지표네요. 예산 편성하고 위원회나 리그 주최하는 것들. 맞아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통제하기 쉽고 성과를 증명하기 쉬운 방식이죠. 행정력 동원 자체는 활발했던 뜻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전통적 접근만으로는 지역 생태계 판도를 바꿀 수 없잖아요. 대중의 실제 반응을 보여주는 나머지 지표들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한계가 아주 명확히 드러납니다. 비중 25%인 언론보도 부문에서는 15점을 기록했어요. 월평균 10건에서 15건의 기사가 났고 논조도 지역경제 버팀목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언론 평가는 후하네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비중 20%를 차지하는 SNS 반응이죠. 여기서 고작 11점에 그쳤습니다. 공식 게시물당 시민들의 반응이 50에서 100회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상충하는데요. 언론에서는 버팀목이라고 찬사를 받는데 정작 SNS에서는 반응이 100회를 못 넘겼다. 이건 데이터 간의 괴리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실용적인 지원 정책이라면 소상공인이나 청년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바이럴이 일어나야 정상 아닌가요? 바로 그 괴리가 지자체 정책의 맹점을 저먹게 짚어주는 겁니다. 실용적 정책이라는 호평은 있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어서 자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그 킬러 컨텐츠가 전무하다는 뜻이죠. 아, 혜택만 받고 끝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민들은 무이자 융자나 지원금 소식만 딱 확인하고 혜택만 받을 뿐이지 그걸 혁신적인 모델로 인식해서 퍼뜨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비중 20%인 정책 성과 부문에서도 12점을 받았는데 이게 감점 요인이 컸습니다. 어떤 감점 요인이 있었죠? 지원금을 투입한 이후에 고용 창출 비율이나 기업 생존율 같은 아주 중요한 정량적 성과 데이터를 비공개 처리해버렸거든요. 투입된 예산은 명확한데 결과값은 가려져 있다. 기초평가는 탄탄한데 왜 50점대에 머물렀는지 이제 분명해지네요. 행정조직이 방어전은 잘하는데 미래자본을 끌어들일 엔진이 빠져 있다는 건데.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럼 보고서가 포착한 긍정적인 시각, 즉 명예 영역부터 구체적인 숫자로 팩트체크 한번 해보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당면한 위기를 방어하는 데는 확실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숫자들을 좀 보시면요. 연 1.5%라는 초저금리로 육성기금 30억 원을 편성해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했고요. 연 1.5%면 사실상 거저 빌려주는 수준이네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년 무이자 특별용자라는 진짜 파격적인 카드로 287.5억 원을 시장에 풀었어요. 이건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와, 1년 무이자로 287.5억 원을 푼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 다 포기하고 리스크를 전부 떠안는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약 9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도 지원했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 최대 35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동작 사랑 상품권 사례도 있지 않았나요? 네, 전년 대비 300억 원 규모가 조기 완판됐죠. 정책 의도가 아주 뚜렷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그 지역 상권이라는 출혈이 심한 환자한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통제랑 수액을 그냥 동시에 확 투여한 거랑 똑같네요. 당장의 생존, 그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데는 진짜 최고로 실용적입니다. 맞아요. 고물가랑 고금리라는 외부 충격이 덮친 상황이니까 일단 부도를 막는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한 겁니다. 상품권 조기 완판도 자본 유출 막고 소비 순환시키는 데 성공한 거고요. 하지만 진통제를 많이 맞는다고 환자 체질이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보고서가 바로 그 지점에서 결정적인 감점 요인, 즉 핀테크 생태계의 부재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넘어갑니다. 진통제 효과가 도는 그 1년의 무이자 기간 동안 환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군요. 어떤 공백이 데이터로 나옵니까? 텍스트에 나타난 현실이 좀 냉혹한데요. 지역 언론이나 SNS에서 미래 산업의 핵심인 핀테크 키워드가 언급된 횟수가 전체 조사 기간 다 합쳐서 5건 이하입니다. 5건 이하요? 아예 관심 받기라는 거네요. 네, 지자체가 주도해서 핀테크 스타트업을 직접 육성하는 정책은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수백억 원을 풀었는데 그 자본이 고부가 가치 기술 산업으로 안 가고 단순 소비나 채무 상환에만 묶여 있다는 거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있죠. 지리적 이점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네,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동작구랑 맞닿아 있는 여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수백 개 금융기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모인 생태계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일 정책적 연계고리가 단 하나도 없어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대한 경제 엔진의 낙수 효과를 철저하게 놓치고 있다는 게 분석팀의 진단입니다. 이건 마치 여의도라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바로 옆에 있으면서 레시피를 공유받거나 고급 식자재를 공급할 파이프라인은 생각도 안 하고 각자 길에서 도시락만 까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지리적 단절이 얼마나 막대한 기회비용인지 직감하실 겁니다. 혁신 생태계 옆에서 단순 주거지나 소비시장으로만 남는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죠. 네, 그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장벽이 기회비용을 눈덩이처럼 키워서 SAI 지수를 58점에 딱 묶어버린 겁니다. 근데 보고서가 마냥 비관론만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직접적인 육성 정책은 제로지만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구축하고 있는 미래 인프라 데이터가 있거든요. 여기서 기술 전환의 실마리를 찾았고 이걸 넥스트 스텝으로 연결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직접적인 펀드 조성은 없지만 행정 시스템 내부에서 무언가 디지털 전환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어떤 사업들이죠? 크게 두 가지 인프라인데요. 첫째,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시티 솔루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도시 물리적 데이터를 디지털로 복제해서 행정 효율을 높이는 거죠. 37억 원 규모면 꽤 큽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지역 내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와 협약해서 운영 중인 효도카드 사례입니다. 그거 흥미롭네요. 핀테크 혜택을 청년이나 기업이 아니라 1만 6천 명의 어르신 복지에 먼저 적용했다. 네,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명분 있고 거부감이 적은 게 복지행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핀테크 결제 시스템 실증 데이터를 조용히 축적하고 있는 셈이죠. 인프라 깔아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럼 핀테크 연구소가 이 간접적인 경험을 지역경제 성장으로 바꾸기 위해 제시한 대안 3가지는 뭔가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 핀테크 랩과의 물리적, 정책적 단절을 끊고 적극적인 연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여의도의 기술력을 테스트하는 배드타운 역할을 자처해서라도 생태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생태계 편입 필수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기존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넘어 진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하라는 겁니다. 전통 제조업이나 유통업이 핀테크 결제나 데이터 관리를 도입하게 비용을 대주는 거죠. 이건 진짜 실용적이네요. 마지막 3번째 대안은 뭡니까?
세 번째는 청년 도전 지원금 같은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서 청년 대상 맞춤형 핀테크 및 AI 인재 양성 교육을 신설하라는 제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외부 기술을 그냥 예산으로 사와서 일회성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직접 그 첨단 기술을 다루고 응용하는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중환자실에서 무이자 융자라는 진통제를 맞는 그 1년의 골든타임 동안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는 체질 개선 훈련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 체질 개선 성공 여부에 따라 미래가 갈리겠네요. 보고서에서 동작구의 미래를 3가지 시나리오로 도출했다고요? 네, 이 시나리오들이 지자차 정책 선택이 시민들 삶을 어떻게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제일 시나리오는 가장 낙관적인 베스트 케이스인데요. 지수가 65점에서 70점으로 도약하는 걸 가정합니다. 앞서 말한 3가지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 구축이랑 디지털 바우처, 청년 교육이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갔을 때 이야기겠군요. 네, 여의도 연계망으로 핀테크 생태계 편의다 성공해서 10에서 2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기존 기업들은 생산성 높아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완벽한 혁신 거점으로 진화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이상적인데 현실 행정 속도 생각하면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건 제2 시나리오 아닙니까? 맞아요. 현실적인 궤적인 제2 시나리오는 지수가 55점에서 60점 사이를 맴도는 그냥 현상 유지 상태입니다. 투입한 수백억 원으로 당장의 경제 붕괴는 막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어서 타 자치구랑 경쟁력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거죠. 조용한 도태가 진행되는 단계군요. 그럼 제3 시나리오는 워스트 케이스겠네요? 네, 45점에서 50점으로 추락하는 워스트 케이스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아무리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실패했다고 해도 기존 상권이 있는데 지수가 단숨에 40점대로 추락한다는 건 너무 극단적인 비관론 아닌가요? 단순한 기술력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부채예요. 그 287억 5천 원의 무이자 융자 혜택이 끝나고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온다는 거군요. 네,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는데 새로운 자본 유입 없이 지역 소비만으로는 영세 기업들이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없죠. 연쇄 폐업 시작되고 청년 인구는 유출되고 상권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완벽한 하방 나선에 빠집니다. 골든타임을 상실한 내가가 너무 참혹하네요. 2026년 3월 25일자 핀테크 연구소 문건이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선명합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으로 안전망을 구축한 정책이 지금 가장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단순 복지 행정이고 이걸 디딤돌 삼아 혁신 무대로 도약해야만 거대한 산업 재편기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분석한 이 데이터는 특정 행정구역만의 로컬 이슈가 아닙니다. AI와 디지털 금융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이 시기를 사는 여러분의 직장, 비즈니스, 자산 가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냉혹한 생존 공식입니다. 네, 내 비즈니스가 저금리 대출이라는 진통제에 의존해 연명하는가, 아니면 미래 생태계와 연결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가, 이 데이터가 던지는 묵직한 경고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프닝에서 던졌던 왜 혁신의 지붕이 얹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지자체가 수백억 원 세금을 들여 첨단 핀테크 생태계를 억지로 구축하는 것과 차라리 그 예산으로 지역 구민들의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버리는 것. 이 극단적인 선택지 중 10년 뒤 미래도시 경쟁력은 과연 어느 쪽에서 더 폭발적으로 발현될까요? 아, 그거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외부 자본을 끌어들일 기술 고도화냐, 아니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시민들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소비력이냐. 네, 정답이 없는 딜레마지만 앞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모든 이반자들과 투자자들이 직면할 가장 치열한 선택의 무대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안전망에 머물러 이자를 갚을 것인가, 리스크를 안고 혁신의 지붕을 올릴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기대하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